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예측 방송 주식마법사 TV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중요하겠죠.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92% 하락이 나왔죠. 전일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이 다우존스 차트가 계속 이렇게 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거의 하단까지 왔죠.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의 상단에서 뭐 전일 양봉과 오늘 음봉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 신고가를 갱신해 주지 못하면 나스닥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한 까닭은 연준 위원이 내년 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 같으면 이 10년물짜리 미국 국채가 상승을 해야겠죠. 10년물짜리 미국 국채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핑계 지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나라 주가 보시면 금요일장에 코스피는 0.09% 상승 마감했죠. 코스피가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새벽에 보셨던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우리나라 장도 뭐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82%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하락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위에서 조정을 받는 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전일 주가 하락 마감했죠. 1.58%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4.58%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전 저점 부근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렇게 전 저점을 무너뜨리고 하향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다음 주에 12만원 이걸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12만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처럼 전제점 부분이죠. 이 11만 5천원 이런 부분까지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저지선 12만원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저점 부분 11만 5천원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기아인데요. 기아 1.03% 상승이 나왔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87,000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켜준 채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보셨던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87,000원 이 부분 지켜줄 수 있는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83,000원 이런 부분까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승이 나왔죠. 4.73%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개인 88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다 매도했고요. 이 개인만 사가지고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 개인들 힘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을 때 뭐 단타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 이동 평균선 부분이죠. 24만 6천원, 7천원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온다면 단타 거래 한번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역시 굉장히 추세가 좋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조금 다른 게 그나마 외국인이 49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하락을 한다면 이거는 단타폭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대강했던 종목에 들어가서 단타를 쳐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정치 테마주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등락폭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들 중에 지난 목요일 시간의 가격에서 급하게 상승을 했던 이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2.81% 시작해갖고 이 장대 음봉을 맞죠. 자,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에어처럼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올렸던 애들은 그 전에 이런 부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가격에서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익 실현한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동시효과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동시효과 10% 이상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얘가 20% 상한가 갈 수 있다고 보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전일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먹이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자연광경 이런 애들은 시가가 2.24%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시초가를 이렇게 돌파해 줄 때 이렇게 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장 마감은 뉴스 떴죠. 윤석열 27일 출사표 던질 듯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27일이라 하면 다음 주 일요일이죠. 27일 출사표를 던지고 나면 이런 애들은 고점에 있는 애들은 다시 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단은 27일을 D-Day로 잡고 이런 윤석열 관련주들은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7일 날 등판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트린 클라우드 에어나 자연광경, 대원전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3일 단기 과열이 또 풀리죠. 정원 엔시스, SCA, 가비아, 동양, 앱스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런 게 6월 27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버나이트를 했다가 기사 내용에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변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자, 장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김정은 대북 메시지 대화도 대결도 준비. 만약에 대화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을 텐데요. 대화도 대결도 준비라는 건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 그런 걸로 읽힙니다. 장에서도 그렇게 읽었죠. 첫 번째로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대장으로 나선 건 아난티였습니다. 아난티가 시가가 3.41% 시가 갭을 띄워서 시작했죠. 이런 김정은의 발언 때문에 시가 갭을 띄웠다가 얘가 음봉을 맞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시초가를 뚫어주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줍니다. 아난티의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전고점이 1,400원, 1,500원 요 부분이었죠. 시초가가 1,600원이었으니까요. 시초가가 전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고 1,400원 요 부분을 지켜주었죠. 그랬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초가를 뚫어주는 부분, 이건 기술적으로 퍼펙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초가를 뚫어주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한 7, 8%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난티가 거래량, 거래 대금을 받쳐준 채로 이렇게 올리니까 일신석재가 역전을 했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는 아난티와 거의 유사하죠. 시초가가 갭 상승해 가지고 신고가를 돌파해 준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초가를 이렇게 뚫어 주니까 상승하는 모습. 성김 대북특별대표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논의에 19일에서 23일까지 방한한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고점을 돌파한다면 고점 돌파 차원에서 거래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런 애들이 뭐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해서 거래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북 관련주들도 어려운 게 오버나잇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뭐 오버나잇을 만약에 했다가 오버나잇을 만약에 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돌변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메시지 시그널 그리고 강경적인 발언 뭐 그런 걸 내놓는다면 이게 갭 하락을 면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뭐 윤석열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애들을 거래할 때는 철저하게 장중 단타 위주로만 해야 될 것 같고 오버나잇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극소의 뭐 작은 적은 물량 그런 물량으로 오버나잇 하는 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산 백신 관련주인데요. 국산 백신 관련주들 첫 번째로 굉장히 시세를 주었던 A가 셀리더였죠. 하지만 셀리더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였죠. 11만 4천원 이 양봉에 시작되는 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반등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 이 진원생명과학이었죠.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죠.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고가가 아니죠.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2연상, 3연상 뭐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힘이 겨워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셀리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한 2, 3일간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자리에서 종가 문화에서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그런 전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의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뭐 두산중공업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그런 거를 셀리드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여부 종가 문화에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